안녕하세요. 김씨복덕방TV 김소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제가 딱 좋아하는 날씨인데요. 오늘 주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는 개념 이야기입니다. 중개 업무를 하다 보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분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중개사들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양도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계약 때 미리 고지를 한번 해드리거나, 아니면 요즘 부동산 어플이 워낙 개발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양도세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신고를 하러 세무서에 가셔야겠죠. 그런데 대부분 대략 얼마가 나온다, 신고해야 한다라는 알고 계신데, 막상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자고 하니 뭘 준비해야 되는지, 또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막연하게 두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반인 분들이 많이 해당되시는 일반적인 다주택이나 상가 또는 단기매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번만 해보시면 쉽게 가능합니다. 당연히 복수매매라든지 법인부동산 양도 등 조금 복잡한 사항은 세무사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게 좋고요. 항상 처음이 어려운 거죠. 이런 신고서를 작성하는 요식행위는 계산 이해와는 별개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접해보는 분들은 많이 어려워들 하십니다. 막상 세무서 양도소득세과 가서 담당 공무원분한테 핀잔 받으면서 몇 번이고 수정한 기억들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무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정이 복잡하든 복잡하지 않든 기본적으로 1, 20만 원의 신고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아무리 값비싼 부동산이라도 어르신들이나 우리 각쟁이 어머님들한테 좀 아까운 비용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잔금을 치르고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양도세 신고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대리로 작성을 한 번씩 해드리곤 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부동산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원리와 개념, 그리고 부동산 법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도 저랑 한번 같이 짚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강력해지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 영상입니다. 오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1년 미만, 2년 미만의 단기 매매라든지 아니면 2주택, 3주택자의 다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2주택자라도 뭐 한시적 2주택, 종전주택을 3년 내에 매도하지 못한 분들 역시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부동산 어플이나 인터넷에도 이렇게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는 이래 알고 있는데 그냥 기입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만 알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개념을 좀 잡는 게 내가 나중에 직접 셀프로 신고를 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양도가액, 내가 판 금액이죠. 내가 판 금액에서 상금액, 취득가액을 뺍니다. 내가 상금액을 빼고 그 다음에 필요금비를 빼요. 이 필요금비가 뭔지, 또 필요금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자, 필요금비는 취득세 있죠. 취득세,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냈던 취득세, 그리고 각종 수수료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중개사 수수료. 중개사 수수료도 살 때 팔 때 두 번이 지급되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있으면 필요금비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필요금비를 이렇게 크게 보면 인정이 되는 대상이 있고 불인정되는 대상이 있는데, 이게 뭐 세무적 용어로는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린 것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뭐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법과 현실 간에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쁘게 한 인테리어가 자산의 가치나 부동산 매각할 때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아직 우리나라 법이랑은 좀 괴리가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샤시 설치비, 필요금비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코니 개조 비용, 방 확장 공사 비용 있죠. 발코니 확장 공사 비용, 요거는 인정을 해주고, 보일러 또한 교체 비용도 필요금비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보일러 수리 비용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은 인정을 해주되 수리 비용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배관 공사, 그리고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 비용, 하해 비용, 요 외에도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일반적인 상가를 셀프로 신고하실 때는 요 정도만 아셔도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인정되는 대상을 한번 볼게요. 고가 샹들리에, 한마디로 이쁘게 한 인테리어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벽지장판, 요것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벽지장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싱크대 교체, 주방기구 구입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데 페인트 및 방수공사비, 사실은 이거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아직 세법과 현실과 좀 괴리감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방수공사비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금 지급 이자도 안 되는 거고요. 내가 돈 빌려서 내는 이자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경매 취득할 때 뭐 이사비 준 거 그런 것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요 정도만 아셔도 다 구분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 사셔가지고 인테리어 하실 때 뭐 종합 인테리어 업체에다 맡기신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역을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토탈에서 이렇게 하면 구분 한 개의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를 대비를 한다면 세부적인 내역서를 기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다시 또 순서로 돌아와 볼게요. 자, 필요경비, 상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다시 이제 시세 차익, 양도 차익이라고 합니다. 시세 차익이 나오죠. 여기서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또 빼줍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우리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 이상부터 일정 부분 시세 차익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일정 비율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지만 9억 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다 비과세는 아니에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주택자라도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에서 4년 사이에 보유했다면 24%, 4년에서 5년 사이에 보유했다면 32%,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8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투기가 아니라는 거죠. 1세대 1주택이니까. 그래도 9억 원이 넘어가면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양도세 좀 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지방이나 뭐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이나 일반 다주택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상가나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요 밑에 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개정이 돼서 좀 많이 좀 축소됐는데 3년 이상부터 1년에 2%씩 적용을 해서 3년부터 6%, 뭐 4, 5년 사이 8%, 10년 이상 20%, 최대 15년 이상 최대 30%까지 장기 보유를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시세 차익에서 몇 프로를 빼주겠다는 겁니다. 세금 때릴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도 조정 대상 지역 있죠. 서울 경기라든지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행법이 그래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발표되는 대책 중에 하나죠. 내가 1세대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년부터 개정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한 비과세지만 9억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또 바뀌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합쳐서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세대 1주택 11억짜리 주택을 살았는데 그럼 2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 2억에서 장기 보유를 몇 프로를 빼주겠냐? 만약에 내가 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10년 했다면 40%밖에 안 빼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거주와 보유와 상관없이 80%를 빼줬지만 기존 현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양부분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나눠서 그래서 합산을 해서 이렇게 80%를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요거 헷갈리시는 분은 안 되고 많이 좀 기억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5년을 거주했고 5년은 보유를 했다면 보유와 거주를 나눠서 비율을 나눠서 퍼센테이지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전입의 이게 거주의 요건은 아마 전입이죠. 전입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요 부분도 좀 바뀐 법안이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계산 수술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이제 정확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가 있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건 뭐냐면 그냥 뭐 빼주겠다 이겁니다. 1인당 연간 250만원은 기본으로 빼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공동명의라면 1인당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250만원까지. 근데 만약에 이거는 1인당 연간 한건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두 건을 한다 해서 두 건 다 250만원씩 해주지는 않아요. 요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이란 게 이제 세율 때릴 때 정하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다 빼고 남은 차익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여기에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세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율입니다. 자, 현재 세율이죠, 이제 이게. 자, 우리가
뭐 주택이든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이제 주택 외 토지 상가 이거 조금씩 다 틀린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년 미만 우리 주택이나 입주권은 지금 현행 40%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50%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볼 때 항상 여기서 10%는 더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민세가 10%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40%면 44%, 50%면 55%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주택 외에도 1년 미만은 50%죠. 좀 무겁죠. 2년 미만은 현재의 주택이랑 입주권은 기본세율이고,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2년 미만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인데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기한에 상관없이 50%입니다. 입주 때까지. 그리고 주택 외에는 2년 미만 40%. 그리고 2년 이상은 기본세율입니다. 기본세율.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 적용 못 받죠. 계속 50%입니다. 그리고 주택 외에도 기본세율. 기본세율이 뭐냐? 이 기본세율이 이제 양도 차익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양도 차익이 1200만 원 이하다. 그럼 6%를 때리겠다는 거고, 1200만 원을 초과하고 4600만 원 이하다. 이러면 15%를 하겠다는 거고, 또 이렇게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를 때리겠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3억 초과하고 5억 이하면 40%를 때리겠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누진세율. 구간별로 따로 적용을 해서 그걸 나중에 다 합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이 구간별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시세차익이 2억이다 하면 1억 5천 초과 3억 이하니까 38%를 곱하면 돼요. 곱하고 이 구간별로 시세 차익들은 누진공제라고 해서 요 금액을 빼면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계산한 금액이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무서에서 이렇게 쉽게 계산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바뀐 세율을 조금 아셔야 돼요. 바뀐 세율이 지금 이게 현행 지금 세율이고요. 바뀐 세율이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1년 미만은 70%입니다. 주택 입주권, 분양권 관계없습니다. 모두 이 주택과 입주권, 주택에 관련된 권리나 소유권은 1년 미만은 무조건 70% 통합해서 때리겠다는 거예요. 지역에 관계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관계없고요. 그리고 2년 미만은 60%로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세 10%가 본다면 77%, 66% 굉장히 이제 무겁게 가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강하게 지금 이렇게 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기본세율도 현행은 이렇지만 내년 6월 1일부터는 10억 초과 부분 구간이 생깁니다. 10억 초과 부분은 45%로 또 새로운 구간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 기본세율은 또 가산세율이 있습니다. 가산세율이 뭐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만약에 내가 2억 원을 남았다. 2주택자였으면 내가 10%가 여기서 중과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38% 구간에 해당되면 48%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3주택자라면 20%를 중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38%면 58%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58%를.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그렇습니다. 그때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팔 당시의 주택수로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무겁게 때리고 있다. 요건데 요것도 바뀝니다. 이 중과도 내년 6월 1일부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2주택자였다면 20%를 중과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2%가 아니면 62%가 되는 거죠. 양도세가 이거는 이제 굉장히 무겁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3주택자면 30%를 중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 6월 1일부터 바뀌는 부분, 주택 입주권과 분양권은 1년 이내에 팔면 70%, 2년 이내에 팔면 60%라고 6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아시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중과세율도 현행 10%, 20%에서 다시 20%, 30%로 중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더 하겠다는 거죠. 6%라면 16%, 24%라면 10%를 더하면 34% 이런 식으로 중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율까지 다 알면 아까 우리가 양도 차익하고 뺄 거 다 빼고 기본공제 빼고 장기 필요 경비 빼고 다 빼고 해서 나온 거기서 이 세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요거 혹시 세무서에서 공무원 눈치 보고 자꾸 눈빛 2번 쳐다보면 그 눈 안 마주치잖아요. 그 사람 눈빛 계속 슬픈 눈빛 보내지 말고 그대로 한번 대입해서 이제 바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개념들은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대략적으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실제적으로 이제 양도세 신고를 하러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인데, 요 등기필증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시죠? 집하신 분들. 요게 이제 등기필증, 이제 집문서인데, 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집문서예요. 요게 지금 전자식으로 바뀌었고 이 스티커 안에 칩이 있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집문서이기 때문에 요 뒤에는 많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 요 뒤에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된다면 요것만 떼서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뒤에 장까지 다 붙어 있는 것까지 같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뒤에 장에 왜 떼줘서 줄 필요가 없냐면 요 뒷장을 아마 등기 필증 갖고 있으신 분들은 많은 것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약서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뭐 취득세 뭐 납부 확인서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법무사 영수증 이런 게 다 붙어 있는데 우리가 취득세 영수증만 갖고는 뭐 취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어도 우리가 인지대가 얼마인지 증지대가 얼마인지 뭐 교육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뭐 채권액이 얼마인지 이런 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실무에서 이렇게 법무사가 세부 내역서가 있는 영수증을 첨부했을 때는 거의 다 대부분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취득세 영수증도 이렇게 지로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복사를 하시면 돼요. 특히 요 법무사 영수증을 복사를 하면 내가 놓치고 있는 뭐 인지대, 증지대까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장 스티커 붙어 있는 장만 떼주고 다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양도세 신고해야 된다면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는 중개사나 아니면 법무사분들이 앞장만 떼고 뒤에 장을 아마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판 계약서랑 각종 영수증 또 공사를 했다면 공사 영수증을 챙겨서 이제 세무서로 가는 겁니다. 이제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식4 양도세 간편신고서라는 서식4 2019년도에서 다시 한번 또 개정됐더라고요. 2020년 3월로 또 개정됐는데 보통 1번부터 7번, 6번까지 있습니다. 적는란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뭐 양도인, 양수인, 뭐 판 사람, 산 사람, 뭐 자산 소재지, 그리고 이제 계산, 뭐 취득가액 상세명세서, 필요경비 상세명세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머리가 좀 하얘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번부터 이렇게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았고 1번부터 3번까지를 크게 한번 적어보고 4번부터 6번까지를 한번 적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면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 부서에 가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그 테이블 위에 보면 세무서마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글자가 있는 걸 봤어요. 담당 공무원은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궁금한 거를 제한적으로 물어보고 때 작성은 샘플로 이렇게 해놓은 그 테이블에 있는 걸 보고 작성을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징그럽게 자꾸 물어보지 마라 이런 뜻이죠. 마치 이제 사랑을 고백하듯이 한 10초마다 한 번씩 가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이제 이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홍보원분이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얼굴 낯빛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세 번을 불러야지 한 번을 대답하는 약간 보청기를 낀 것처럼 마치 안 들리는 연기까지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저랑 같이 이를 딱 살펴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사랑을 고백하지 마시고요. 표정이 점점 이제 살기 싫다 표정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물어볼 것도 못 물어보는 그런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1번부터 3번까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굳이 뭐 연도도 이렇게 뭐 안 적으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면 이렇게 안 적으셔도 될 것 같고, 예정신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양도인 판 사람 이름 적어주고, 인적사항 이렇게 적죠. 쭉쭉 적습니다. 밑에 산 사람, 뭐 아무개 누구누구 적고, 여기 만약에 이제 내 집을 산 사람이 공동명의다 이러면 이거 또 칸 나눠갖고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 계시고, 뭐 두 장으로 적어야 되나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신데, 아무개 외 1명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한 명의 코드만 넣어도, 주민 인적사항만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이 양도세라는 게 결국은 세금을 정확하게 냈는지 안 냈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막 그렇게 막 쪼개가지고 깨알같이 이렇게 적을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양도자산일 및 거래, 양도 종류, 뭐 주택이면 주택,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분양권이면 분양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뭐 세율 구분 코드 이런 거는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모르겠는 건 이렇게 점 찍어 놓으셔도 되고요. 자, 양도자산, 뭐 자산 소재지, 뭐 양도일 원인, 2020년 4월 13일 매매, 내가 판날 잔금날, 그리고 취득일 내가 샀을 때 잔금날, 계약서에 나와 있죠. 그걸 적어주시면 되고, 양도 면적은 등기상 대지권 면적,
그 소수점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실제 이거 계산하기도 어렵고 내가 처음 접해본다 하시는 분들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뭐 몇 분에 몇 적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실무에서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세금이 제대로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양도 면적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전용 면적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용 면적, 계약서에 나와 있는 면적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양도 가격, 판 가격, 내가 6억에 팔았다 그럼 6억 적어주시고요. 취득 가격, 상가격 내가 3억 5천에 샀다면 3억 5천 적어주십니다. 이 3번 필요경비, 이 필요경비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5번과 6번이 다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5번이 취득가의 상세 명세서,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6번이 필요경비죠. 보면 샤시 교체, 땡땡 창호, 뭐 사업자 등록번호 적어주고, 뭐 지급일 언제다, 영수증이 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 적으시면 되겠죠. 세금 계산서 200만원, 발코니 확장 땡땡 인테리어, 뭐 이런 식으로 영수증 적어주시고, 뭐 부동산 2개, 뭐 살 때, 팔 때 이렇게 현금 영수증, 계좌이체 기록 이렇게 있는데, 요 영수증은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 한 번씩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세금계산서 안 끊고 현금 영수증 안 하고 현금가로 얼마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계좌이체 기록이라도 있으면 뭐 입증이 되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현금가로 싸게 해놓고 뒤에 가서 이제 끊어달라 하면 뭐 부가세를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현금으로 받았고 입 닫고 뭐 못해주겠다는 분들도 계신데, 요거는 뭐 이걸 가지고 뭐 내가 안 끊어준다고 뭐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좌이체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뒤에 경비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요거는 좀 개인적인 견해인데, 내가 살 때 그만큼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뭐 서로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면 이거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간이 영수증 같은 거 있죠. 간이 영수증은 제가 실무에서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인정이 안 됩니다. 공신력 있는 영수증이나 계산서 아니면 실체적인 계좌 기록이 인정이 받지, 우리가 간이 영수증 그 문방구 가면 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수증은 지금 입증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법무사 수수료는 여기 안 넣는데 취득세 등록세란에 지급금액이고 400만원 돼 있는데, 아까 법무사 영수증 있죠. 그게 있으면 법무사 영수증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지대, 증지대, 국민채권 매입 비용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첨부하면 실무선에서는 대대로 다 인정이 되는 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첨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5번과 6번을 플러스하면 요 필요경비가 다 더해지는 겁니다. 1,540만 원이네요. 6억에 사서 3억 5천에 팔았는데 2억 5천의 시세 차익에서 1,540만 원을 빼면 2억 3,460만 원이 시세 차익인 거예요. 시세 차익.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난 다주택자니까 5년 이상이니까 10% 공제 받겠죠. 1년에 2%씩 해서. 그러면 2,346만 원이 공제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양도 시세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금액의 10%를 빼니까 2억 1,11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번 기본 공제 말씀드렸죠. 모든 부동산 통틀어서 1년에 한 번, 토지, 상가, 주택 다 통틀었습니다. 한 250만 원을 빼고, 공동명의면 2번을 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 이제 세금 때릴 딱 금액이다, 이 금액이 딱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럼 2억 864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이제 1억 5천 초과 2억 미만이니까 38%를 적용받는 거예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여기서 10%를 더 플러스 해야겠죠. 48%겠죠. 3주택자라면 20%를 플러스 해야겠죠. 근데 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이러면 38%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5,988만 3,200원인 거예요. 그러면 무신고 아니죠. 납부 지원도 아니죠. 기장불성시 아닌 거는 그냥 점점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어요. 분납세액도 만약에 분납을 한다면 적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 5,988만 3,200원 납부하세요. 그리고 땡 적고 납부세액 5,988만 3,200원 이렇게 적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 지방세 계산 적는 란도 있었는데, 요즘은 지금 이게 또 개정이 돼서 아마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양도소득세 신고서랑 뒷면에 계약서 4번 그리고 각종 영수증 4번들을 첨부해서 여기 6번에 적은 필요경비들 있죠. 요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드리면 스탬프를 찍어서 1층에 내려가는 길에 뭐 양도소득세 신고서 하면 넣어라 이렇게 하고 담당 공무원이 영수증을 바로 그 자리에서 출력을 해줄 겁니다. 지방세도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출력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해봤는데.
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 주택, 뭐 상가도 다 해당되는 그 세율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 세무서 가면 그 세율표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대입만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기면 안 돼요. 우기지 말고 만약에 취득세 영수증이 없다, 나는 오래된 종이 그 등기필증이라서 아무것도 없다, 잊어버리고 없다, 장롱에 넣어놨는데 못 찾겠다 이랬을 때는 집문서도 잊어버렸다 이랬을 때는 시군구청에 가시면 그 지방세 내역서를 뽑아달라면 해당 연도에 지방세 내역서를 뽑아주니까 그걸로 또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게 분양권인데, 분양권은 더 쉬워요. 분양권은 1번 동일합니다. 1번부터 2번까지는 이렇게 쭉 이제 인적사항 적어주고요. 그리고 양도 자산 소재지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서 있죠, 분양계약서. 그거 상세 주소 몇 동 몇 호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자산 종류 분양권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가로는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양도일 분양권 잔금일이죠, 매매. 프리미엄 받고 지금 사고 판 잔금일이고, 취득일은 아파트 당첨일, 분양계약서 작성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양도 면적은 분양계약서에 대지권 면적 적어주시고, 또 건물 분양계약서에 전용 면적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양도 가액은 불입금액, 제가 이때까지 뭐 계약금 넣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넣고 그게 프리미엄까지 올린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요거는 조금 제가 실수를 했네요. 좀 지우고, 취득가격은 불입금액, 이때까지 넣은 불입금액 적어주시면 됩니다. 필요경비는 분양권은 지어진 집이 아니니까 뭐 별다른 필요경비가 없죠. 뭐 아직 뭐 샤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새 아파트니까 그냥 분양권 팔 때 준 부동산 중개수수료밖에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이렇게 딱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딱 필요경비 6번 안에 딱 적어주시고 현금 영수증 처리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그러면 양도 차익이 나오죠. 장기부의 특별공제도 없죠.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 나오고 기본공제는 해주시고, 이 당해 연도에 매각한 부동산이 없다면 적어주시고, 그리고 가세표준 이제 세금 때릴 금액이 딱 나오는 거죠. 피해에 대한 세금인 거죠.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 제가 뭐라 했습니까?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그리고 2년 이상은 기본 세율. 현행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뀌지만 6월 1일부터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무조건 5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는 장기부의 특별공제도 없고 별다른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계산이 더 쉽습니다. 그리고 산출세액 나오죠. 그리고 납부세액 줬고, 뭐 무과실 뭐 이런 건 없으니까 다 점점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 나오고, 그리고 매입가액은 뭐 여기 또 적어주셔도 됩니다. 매입가액을 여기 적어주셔도 되는데, 여기 적었다면 여기 안 적어도 굳이 관계는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분양권은 더 쉽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시면 여기 또 마찬가지로 분양계약서 4번을 복사하고, 그리고 분양권 매매계약서도 복사하고, 그리고 중개수수료 영수증 복사하고, 이래서 뒤에 붙여서 내면 됩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담당 공무원분께서 다른 분들에게는 한 번도 보이지 않는 핏기가 없는 살기 싫다 표정의 공무원분께서 갑자기 천사의 미소를 지으면서 양도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적어보고,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국세청 들어가면 이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컴퓨터로 타이핑을 미리 다 쳐가셔도 돼요. 뭐 틀린 부분은 뭐 화이트로도 지우고 현장에서도 고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양도세에 대해서 바뀐 법안이나 세율들도 한번 챙겨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적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도 좀 장기보유 특별공제니 뭐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딴에는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또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